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불공정 문제 시정을 위한 대안으로 정시 확대를 선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능 중심 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또 오히려 수능 위주 입시 경쟁과 사교육 증가로 교육의 퇴행이라는 의견, 정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불거진 입시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여당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높이고 학종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교육의 퇴보라는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시 확대로 돌아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강남 특권교육 회전문 개혁으로 그칠 수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사교육이 필요한 거고. 물론 정시에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나마 수시보다는 정시가 조금이라도 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입시 공정성의 확보냐 교육의 퇴보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주 토론당당에선 정시 확대가 공정성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락원 하늘교육대표 임성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정시 확대 추진 전국 학부모회 박소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 학부모회 남영주 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시 확대 이제 정부 방침으로 일단 정해졌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기본 입장을 짧게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호 대표님. 일단 문제 인식은 좀 제대로 하지 않았냐 싶고요. 지금 현재 그 수시와 정시의 그 불균형 현상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죠. 그래서 실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학종 수시로 인해서 어떤 공교육이 또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취지로 도입이 되었지만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시험만 잘못 봐버리면은 실제 대학 입시를 망쳤다 이런 분위기로 되다 보니까 문제 인식은 제대로 했다. 하지만 처방 자체는 지금 약간은 조금 어설프게 나오지 않았느냐, 조금 구체성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경원 소장님. 네, 이 교육 불평등의 문제와 또 계층의 대물림 이런 문제가 정시 비중 확대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권 대물림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정시 비중 확대라는 논의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어떤 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 대표 어떻습니까? 네,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작년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 1위 정시 45% 이상이었었는데 그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결과가 사실 의제 1안이 1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확대했으면 참 좋았을 일인데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법제화를 정시 50% 이상 시키겠다는 이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때늦은 정시 확대 주장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혹시 내년에 있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영주 회장.
네,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정시 확대라는 카드를 걸었는데요. 저는 그러면 정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시가 공정하려면 고등학교 체제가 이렇게 서열화된 체제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사교육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데 정시로 확대하는 게 공정하다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남영주 회장께서는 이번에 정부의 인식, 현재의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 부모의 배경이라든가 능력 이런 연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세습 비슷한 형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그런 진단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맞고요. 정시도 저는 근데 부모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게 논술과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고 뭐 학종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입시 문제를 바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전 소장님도 그런 문제 인식 자체에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시가 가지고 있는 또 폐단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드러나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의 좀 성과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학 입학 전형 선발 결정 요인을 가운데 가정 배경 그리고 학교 관련 요인과 관련된 그 논문을 좀 보면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워딩으로 지적하고 있냐면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정시 일반 전형은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고착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 보면 이제 수능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계층이 어디냐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또 보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불공정의 소지가 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임 대표께서는요? 수시와 학종이 확대가 되면서 고교 서열화 문제도 좀 해소될 줄 알았죠. 그런데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좋은 고등학교, 좋은 지역이 더 좋은 입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시와 학종이 늘어나면서 그 어떤 그 좀 안 좋은 어떤 그 교육 환경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데가 더 좋고 학교 내신 성적 좋은 애가 더 비교과 성적도 더 좋았고 여기에다가 본인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부모님의 어떤 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개입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반칙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이걸 또 불공정하게 바라봤다라는 이 자체의 어떤 그 개념 자체도 지금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 일단 이 문제부터 진단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 대통령께서 그 시정전선에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그 부모의 배경과 능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입시에서 어떠한 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번 조국 사태 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하는 데는 충분히 제대로 진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이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그나마 좀 불공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정시는 일단은 부모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것은 아마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모 요소라고 하면 더 강하다. 그렇죠. 사교육의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좀 보완을 좀 해드리면 이런 점에서 좀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46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18만 7천 명을 종단 연구를 했는데 이 학생들 데이터 기록을 보면 수시 전형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저소득층 합격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도 높았고 또 중도 탈락률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단적으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의 보고서를 보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3개 연도에 그 합격생 서울대 합격생 수 가운데 강남구 이 한 구의 합격생 수가 347명이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에. 그런데 4대 광역시를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인천에서 또 동일한 3년 동안 서울대 합격자 수가 325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강남구 한 개 구에서 3년간 347명이 입학을 하는데 부산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광역시의 3년간 합격생 수가 325명이죠. 그러면 한 개 구가 4대 광역시보다 합격자 수가 22명이나 더 많아요. 네. 자,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수능 정시로 하는 것이 공정하냐,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좀 데이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금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뭐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생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년간 지금 10년 가까이 그 서울대에서 학종이 지금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미 강남이나 그쪽 서초구 쪽 이쪽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학종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곧 정시 때문에 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부분도 사실 학종의 어떤 통계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통계를 낼 때는 고른 기회 전형에 있는 학생들, 뭐 지균 이런 학생들을 지금 계속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쪽에 아이들이 더 많이 붙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들 쪽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 비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인구수를 비례했을 때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서울에 있는 그 교육특구에 있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비례, 인구 비례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시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부모의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한다면 분명히 그 정시가 부모의 그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신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모의 영향력을 어떻게 표현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특권층 일부의 부모의 영향력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전반적인 네. 예를 들면 지방에 네. 있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이나 도서상간에 있는 학교들의 네. 학부모들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도 없고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그분들이 여론 주도층에서 어떤 포함돼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도 지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정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때 댓글을 달고 의견을 표명하는 분들은 그런 지역,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서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론 형성에도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중산층 이상, 특히 수도권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이 마치 그 여론 주도의 어떤 핵심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여론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의 의견도 우리는 굉장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수시하고 학종이 그 늘어났죠. 서울대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그 입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2007학년도 이때는 오히려 그 정시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가. 그럼 2007년도를 기점으로 그때 그 이후의 5년과 2018학년도점의 그 5년, 그 과거의 5년과 최근 5년을 그러니까 수시가 월등하게 더 많았던 현재와 과거의 오히려 정시와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방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수시만 또 국한해서 놓고 보면은 서울이 보면은 과거 2007년도 그 기점에서는 한 500명 정도 보내다가 최근에서는 900명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도 보면 한 200명대 보내다가 400명대로 늘은 거죠.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수시 그 합격생 숫자를 과거 5년, 최고 5년 평균을 보면은 강남 서초는 46명 정도 수시를 보내다가 지금 117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뭐 강북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 왜곡인 거죠. 이게 수시와 학종이 늘어나면은 이런 지역의 동네가 지금 비교육 지역, 뭐 특구가 아닌 지역들이 늘어나야 되는 걸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는 반대라는 거죠. 데이터는 좀 차분하게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남영기 회장. 데이터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2007년도 자료와 2018년도 자료는 약간 비교하는 게 좀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단순 비교 12년 전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은 한국사회학 제53집 제3호 2019년 논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정시를 선호한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상층부
강남, 주로 강남 서초의 학부모들은 정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실질적으로 강남 상구에서 이건 경희대학교 비교인데 93%가 수능 합격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북의 도봉이나 성북의 이런 지역은 31%, 15%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경희도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는 약간의 기준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부모 요소가 개입하는 학교라고 봤을 때 93%는 강남은 93%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더 적실성 있는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논의가 됐던 것들이 되게 주장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나 조합으로 굉장히 전화들이 많이 오고 또 인근에 이제 알고 지내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어떤 혼란을 지금 얘기하냐면 사실은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입 4년 예고제를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교육 제도의 불안정성 그렇죠. 문제를 지적하는 네, 그런데 벌써 4년 예고제를 어기고 현재 고1 학생부터 이제 적용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학교는 수능을 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정시에서 수시 시스템으로 학교 교육 과정을 바꿔서 이제 적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곤란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예측 가능한 어떤 제도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정시 확대 여론이 마치 그 어떤 대학 입학 전형의 지지율에 의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혼란스럽다.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제 급박하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현장이나 교육계에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4년 예고제라는 얘기를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도출이 될 정도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4년 예고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늘려왔고 줄여왔고 늘리고 줄이고는 뭐 전혀 예고 없이 하고 있었어요. 1년만 전에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완벽한 틀을 다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4년 예고제나 뭐 3년 예고제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남영재 장님. 아까 그 정경원 소장은 최근에 여론이 지방 바닥에 있는 여론은 조금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여론은 이번에 정시 확대에 대해서 환영하는 쪽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저도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놀라움은 있는데 일단은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학종의 어떤 평가가 오픈되지 않고 깜깜이 전형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저는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정시 확대를 확 던져버리면 정말 당황스럽게 그지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민주 시민의식 함양하는 쪽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많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로 나아가 버리니까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도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4년 예고제는 지켜져야 되는 기본 원칙인데 그것마저 흔드니까 더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정부는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한정을 시켰는데 그 정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전 소장님? 근데 사실은 입시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펼 때 수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정시를 높인다는 것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선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고요. 또 이제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지금 빠뜨리고 있는 중요한 게 학교 교육 현장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를 확대했을 때 충돌되는 지점이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그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은 토론, 그다음에 발표, 프로젝트 위주 이런 식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시를 확대해버리면 학교 현장은 당연히 EBS 문제집을 놓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 내용이 충돌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이번에 것인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현장이라든가 교육의 체계 진행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고려했겠죠.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과 사실은 이제 청와대 입장이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던 거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는 이게 너무 그 예민한 문제라서 물밑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정시 확대 문제를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수습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과정과 충돌하는 문제, 또 이제 현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던 고교 학점제, 뭐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이런 정책과 정시 확대는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여론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사실은 문제점이 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입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표준 점수가 좋겠습니까? 100분위 점수가 입시에 반영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한다라면 질문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수시와 학종은 근본적인 취지가 명확하게 좋았죠. 그리고 복잡한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수시와 학종이라면 명문 일반고가 바뀌어졌어야 됩니다. 명문 교육 특구가 바뀌어졌어야 됩니다. 그게 성북구가 됐든 도봉구가 됐든. 그래서 뭔가 바뀌어진 현상들이 가시권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났고 또 들여다봤더니 너무 많은 반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깜깜하고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 서열화가 문제가 있다. 대학 서열화가 해소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중상위권 대학들을 당연히 사람들은 원하게 되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을 사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독점입니다, 지금. 금년도 수시 경쟁률이 서울 시내 대학들이 16대 1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권 대학들이 12대 1. 지방 소재 대학들이 6대 1입니다. 6대 1이면 수시 6번 넣었을 때 감안한다라면 사실상은 미달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수시에 집중되어져 있는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부터 사실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지방은 사실은 수시가 우세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애들은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죠. 논술 전형 아까 말씀하셨는데 논술을 잘해서 논술 전형에 넣는 게 아닙니다. 넣을 데가 없습니다. 학교 내신에 한 번 2등급 이하로 미끄러져 버리면은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 넣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정경호 소장님께서도 이제 사실은 이 상위권 대학에 대한 질문은 그거였는데 정경호 소장님께서 아까 2015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잠깐 현장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오류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2015 교육과정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은 아주 지금 정시 확대를 주장해야 하는 만큼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늘 적용을 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학부모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2015 교육과정도 사실 2025년도 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이후로 지금 대통령께서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조차도 가능하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상위권, 그러니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지금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을 특히 그 부익부 빈익빈 이 대학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각해졌다 수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층 가정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의 입학 진학률을 높여주는 게 우선 필요한 시점이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한다 했을 때 특정한 어떤 계층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정시 확대가 그 우선 급선무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의 개념 이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아예 0%입니다. 뽑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을 높이는 게 급선무지 정시 전형을 높이는 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안이 있고요. 지금 정경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정 계층이고 특정한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되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이제 11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정했던 2022년까지 했던 거요 30% 하기로 했던 것이요. 더 그보다는 훨씬 늘릴 건데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험생과 또 관련 학부모들의 반응 어떤 변화가 올 거로 파급이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나 회장님. 일부 신문에서 보면 이미 무슨 강남의 집값까지 얘기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시 강남으로 쏠린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교육에 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많이 쏠린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그게 우려일 수는 있지만 일단 정시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전국 단위의 이렇게 줄세우기 교육이 많이 횡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학부모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정시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사교육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거의 없다. 지금 교육의 다양성도 해치고 또 강남 집중시키고 또 고등교육도 공교육도 입시 위주로 간다 하고 좀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클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수능하면은 사교육이다. 사실은 이 프레임은 잘못된 거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좋은 대학도 나오신 분들이시고 학교에서 수능이 뭐 어디 다른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대로 나오고 있고, 또 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시하고 학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회의들도 하시면서 연구들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렇다면은 학교에서도 수능을 좀 못 쫓아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이 되어지고, 또 뭐 맞춤형 교육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참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강남이 글로 몰려갈 것이다. 강남의 진입장벽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 섣부른 예측인 거고, 그리고 수능 정시가 몇 % 확대된다라는 보도가 되자마자 사교육 현장에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름 차분합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시점에서 학생들이 지금 이거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지 수시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빠른 어떤 결정, 이런 부분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를 준비를 잘 된 학생들보다는 수시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된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80-90%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 80-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현행 입시 시스템이 사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떤 좋은 대학이라든지 서울 소재 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에게는. 그렇다면은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이 발표 자체는 사실은 반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죠. 네,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강남을 향해서 꿈틀거리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오히려 차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방청 시청하시는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뭐 강남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말도 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을 확대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수능 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수시 시스템으로 전환이 안 된 학교들은 교과서 대금 내고 교과서 다 받습니다. 받는 순간 다 버려요. 그리고 교과서 안 씁니다. 뭘로 하냐면 EBS 문제집으로 해요. 왜냐하면 수능 점수는 EBS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학원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인성, 협업관계, 교우관계, 동아리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체육, 음악, 미술 시간에도 EBS 수학 문제집 풀고 있고 미술 시간에 뭐 다 풀고 있고 이런 식의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10년 전에 논의해서 우리가 수능 위주의 정시 시스템이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그렇게 10년이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수시가 갖고 있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 이걸 버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나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경호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종에 대한 대단한 미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종이 뭔가 공교육을 아주 정상화시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했다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계층에 있는 또는 상위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있는 그 상위권 10%, 11% 안에 들지 못하는 2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80, 90%에 대한 고민들을 직접 해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에 있는 집값이 이 정시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올라갔는데 그것을 마치 정시 확대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걸어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대해서 교사들이 얘기하시는 그 토론식 수업, 뭐 학교 현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여전히 내신으로 인한 내신 경쟁으로 인한 협업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끼리의 그 교실 안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진 상태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시 확대에다 거는 프레임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남영주 회장. 네,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혁신학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바꾸려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게 우리 교육과정을 계속 손보고 있는 과정이고. 과정에 있다. 네네, 입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결과만을 본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고 미래의 아이로 성장시킬 건지의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계속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시 확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정경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그 수능에 맞춰서 입시 과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현실이고요. 아니, 그렇게 편성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학교는 학교의 기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시가 늘어나더라도.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육이 대학 입시에 예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운영이 되고 입시라는 것은 교육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교육과정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입시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예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유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사실은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그러면은 친구들을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줘서 학생들을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중요한 모순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수능은 줄 세우기 맞죠. 수시나 학종도 학교 내신 관련 등을 통해서 줄 세우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능은 명확하죠. 승복을 하죠. 그런데 학교 내신 관련 줄 세우기는 승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또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주장의 그 어떤 그 근거는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종의 공정성을 지금까지 그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죠. 2007년도에 그 실제 그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에 도입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학종의 역사를 보면은 뭐는 안 된다라는 거 배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학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다양성이죠. 다양한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뽑자라는 건데 해가 가면 한 해가 머지않겠고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왔던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축구를 정말 잘하는 학생인데 나는 그냥 스포츠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학종은 사실상은 정답을 갖다 놓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그 어떤 문제점들의 제거 자체도 근본적인 취지와는 지금 위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정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 학종에서.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내신 성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승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적이 아니라 학종의 내신과 주관적인 판단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현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신데 요즘 성적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수행평가하고 내신 성적이 나오면 학생들이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다 받고요. 본인이 동의를 해야 성적 처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승복을 안 한다 이런 건 정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비강남권에서 강북 지역에서 전교에서 1등한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 원서서다라는 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도. 그 전교 1등한 학생인데 서울 소재한 중위권보다 조금 더 밑에 대학에 원서를 쓰게끔 학교에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쌤께서 그 몸담아 계셨던 그 자사고 하나고등학교 서울대 그 1년에 56명 보내죠. 그러면은
어떤 데는 전교에서 1등을 하는데 서울대 원서는커녕 훨씬 택도 없는 대학에 원서를 쓰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서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적 근거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승복이나 신뢰도는 분명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학생들도 다 그 부분은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종이 지금까지 10년간 발전해 오면서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제거하는 쪽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나 제3자의 사회경제적인 어떤 조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그리고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 평가지표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 이것을 지키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식 입학사정관제 모델은 뭐냐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이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부모나 제3자의 조력이 생활기록부에도 들어가고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 평가지표로도 막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야 이거 교육과정에서 소화할 수 없는데 막 토플, 탭스 이런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데 이 점수 입력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제어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10년간 지금 발전해 왔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례를 들면서 이 학종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특권층의 반칙 문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학종의 문제점이 최근의 문제지 그 과거 10년 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뤄지는 일들도 사실 분명히 있고요. 그런 요소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네. 조국 그 전 장관의 따님의 전형이 물론 그 세계인도 전형은 없어졌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서 지금 비슷한 전형으로 뽑고 아까 있고요. 전수현은 특수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네, 하네요. 그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내신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학생들은 약자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볼모가 돼 있고 학생들은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입장이시라서 선생님께서 워낙 아이들한테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내신 성적이라든지 자기 수행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건 안 되는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보는 것은 그건 되게 학교 공교육이나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좀 너무 대립적으로 보는 남영주 회장 얘기 듣겠습니다. 예. 네. 입시를 두고 사실 학생이 약자인 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를 3년간 계속해서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 동안 그러니까 입시에 목매게 되면 굉장히 그 약자인 처지에 있는 게 맞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입시에 목매지 않고 고3 과정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돼야지 자꾸 입시 정책을 갖고 아이들 생활로 접근해버리면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저희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정말 어려움 겪는 것들 공부 안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다니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경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내가 승복이 가능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시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은 더 심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죠. 네, 임성훈 소장님이 아까 이제 학종의 취지를 살린 다양한 교육, 공교육 정상화 이런 방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아까 지적하셨죠. 그랬는데 아예 그러면은 지금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뭔가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이런 교육의 취지가 아예 없어지지 않냐 이런 비판적인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수시는 사실은 학교 내신과 비교과죠. 그래서 학교 내신이 좀 안 되면은 비교과를 좀 잘해서라도 잠재성을 또 발휘하라 그 취지죠.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기, 1학기만 마치면 사실은 대학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비교과를 하는 학생들이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학종의 근본적인 취지하에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1학년 시험만 마치고 사실은 망설여진다라는 거죠.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들어졌고 시스템도 그러하고 냉정하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입시에서는 굉장히 좀 간단명료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끝까지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공정하고 희망을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급선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정시가 한 80, 90%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유는 학교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들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학교에서 거의 한 20, 30%라 하더라도 좀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문호를 열어주고 나머지 절대적으로 지금 희망이 좀 없어질 만한 아이들한테 자꾸 학종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되고 잠재성을 키우라고 자꾸 주장을 해본들 그들한테 먹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는 이상에 서열화 문제를 사실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대안을 좀 말씀하시니까 대안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수능 비중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입시 전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만 한 것으로 대학이 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수능을 폐지한다면 그냥 학생부 전형 하나, 학생부 하나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것으로 대학들도 충분히 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본고사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접 전형을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교수들이 질문하고 학생과 토론하면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금년도 상황입니다. 자사고 다니는 학생의 그 학교 내신이 4등급 대 중반대 학생이었고 일반고 다니는 학생이 내신 2등급 대였습니다. 한 학생은 자사고 다니는 학생은 한 35장 정도 학교 생활 기록부가 나옵니다. 일반고에서 2등급짜리 학생은 15장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코멘트 그 세부 특기 사항이 있죠.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매 학년마다 써주는 그 과목별 코멘트 그 내용들을 보니까 내신 4등급의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은 1학년 때 4장, 2학년 때 4장, 3학년 때 한 4장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일반고 다니는 학생은 2장, 1장 한 줄로 끝났습니다. 3학년 1학기가. 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부분들인데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일반 사람들이 이 사실관계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답변을 드리면 그거는 고교 서열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일반고가 전환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글자 수 바이트가 줄었어요. 그 35장 얘기는 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은 가능했지만 현재는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제일 많은 장수가 21장밖에, 그러니까 바이트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장 대 초반이 제일 많은 거고요. 그 20장 넘는 아이가 방금 말씀하셨을 때 35장은 지금 페이지로 35 출력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이트 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지금 현실이 다릅니다. 자사고에 있는 뭐 이런 고교 서열화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그럼 일반고로 흡수돼서 들어온다고 한들 그러면 무엇이 더 얼마나 더 낮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학생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학생부를 가지고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학생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도 벌써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학생부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학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교과전형이 그냥 교과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지난번에 정시 30%에 대한 권고사항도 안 지키겠다고 고려대학교가 어떤 꼼수를 썼냐면 교과전형 60% 넣어놓고 서류 20% 면접 20%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 가지고만 질문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면접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제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면접 장면을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고 해서 적절한 제어 장치가 있어야 교육과정 내에서 질문이 나가는 거지.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다. 남영주 회장. 네, 저도 제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그 학종의 학생부를 심사하는 입학 사정관들도 복수로 계속해서 증원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문성을 계속 키워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우리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니까 이건 없애고 정시를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이 방침
방침이 과연 아이들에게 맞는 방침인가 교육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건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네, 네.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급하게 뭐 이걸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보겠다고 정말 때우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길게 논의해야 되고 깊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게 논의하고 깊이 논의하는 그 사이에 지금 정시 비중이 최저로 돼 있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시 비율을 늘리라는 얘기고요. 정시 확대를 물론 지금 임성호 대표님 80~90% 얘기하니까 학부모들이 엄청 환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학이 물론 선택을 하겠지만 50% 이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지난 공론화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과도하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과도하게 요구한 게 아니었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뒤집히기 시작했었던 이 수시 비율이 지금 그냥 지금 모든 문제의 도출이 사실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이렇게 비슷한 상태에서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의미가 없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라는 의미가 지금 국민의 여론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분명히 그냥 우기기가 아니라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여론에 됩니다. 대한 해석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이제 임 대표께서 현재의 어쨌든 간에 학종이 살리고자 했던 그런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황폐화되어 있다는 정도까지 얘기했고 반면에 우리 남영주 회장께서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 그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이 상반된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입장을 표명하셨으니까 정시가 비중이 강화되면은 공교육의 정상화도 에도 도움이 된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학교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되지 않은 학생들은 열심히 할 걸로 봅니다. 내가 3학년 수능 끝까지 열심히 선생님 강의를 듣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 충실히 나오면서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내신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은 더더욱 어떤 비교과라든지 그 학교의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선생님이랑 의논을 하면서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제가 일반고에 근무했을 때 뭐 진명여고나 양정고등학교 여학교 남학교 근무했던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수능 중심의 시대였거든요. 그 시기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몇 번 보면요. 한 2차례 정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해도 성적 안 올라간다는 거 압니다. 수능도. 그러면 그 당시 교실 문해가 어땠냐면 35명 내외의 교실에서 3~4명 빼고는 다 엎드려 잤어요. 모든 시간에. 그러면 엎드려 자는 애들은 왜 엎드려 자느냐. 수능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 안 올라간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수능이 갖고 있는 좀 한계는 뭐냐면 수능 보는 그날까지 로또에 당첨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내신이 3, 4, 5등급 떨어진 애들이 비교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학교에서?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능은 그날 하루에 결정이 나죠. 근데 사실 내신이라는 건 5학기, 6학기에 리스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를 망쳤다고 해서 학생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죠. 저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도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밀어붙였죠. 분명히 지금 짚었던 부분들은 다 문제제기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불과 2년 전에 저희가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가자. 어마어마한 게 이슈가 됐었죠. 2년 전에. 마치 수능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그때 문제제기가 동점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수능이 또 중요한 걸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런 방향 가고 있다라고 그 자평하기에는 사실은 저희 정책 지금 펼쳤던 누군가는 사실 책임도 좀 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10년간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불평등이 지금 된 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원점에서 지금 해법을 모색해 본다면은 이 교육의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 또 대안적인 정책은 뭐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 공동체를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느냐,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경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경쟁이 과연 바람직한 경쟁이냐는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의 본질적인 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필요한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 필요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게 입시 위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건데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인 경쟁적인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경쟁을 완화시켜주고 바람직한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도 해주고 네. 수능이 아닌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살려주는 것을 대학 입시 전형 요소로도 반영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행이 돼야지 동아리 활동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자율활동도 필요한데 대학 입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폐지하고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의 네.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이 그 바람직한 면이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경쟁은 룰이 공정해야 됩니다. 룰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바람직한 걸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핵심이 뭐냐 하면은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형태든 저희는 입학이 정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줄 세우기는 불가피합니다. 이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경쟁이 없는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그 입학 정원제, 만약 졸업 정원제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다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공정한 것 그리고 치우침이 또 있으면 안 되죠. 수시와 학종의 근본적인 거는 치우침을 해소한다라는 거고 불평등 완화였다라는 거죠. 근데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은 또 고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능 중심의 100% 선발을 해왔던 시대는 저희는 거쳐왔습니다. 예전 학력고사도 거쳐왔던 거죠. 그럼 지금은 수시 학종이 80%까지 오고 수시가 80%까지 왔던 것들은 사실은 처음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100% 수능 중심으로 뽑을 때와 수시 학종이 80% 처음 경험을 해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어느 것이 더 공정했고 더 공평했냐라는 거. 만약에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것보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남영주 회장. 네, 진짜 그러면 학력고사 100%가 공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물론 수시 80%까지 온 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면밀하게 좀 더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학종이 확대됨으로써 수업할 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도 한 번쯤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걷어내고 면밀한 평가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나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 현장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 수시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학생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율이 높아진 부분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교원 단체 이런 입장이 아니라면 일반 교사분들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신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그 당신의 어떤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록하는 이것이 아이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잡무로 뺏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통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깊이 있게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의성도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깊이가 없으면 절대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저는 이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끼리 저희도 성장했기 때문에 예전에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때 왜 나를 그때 공부를 더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사실은 지금 아이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또 후회가 또 남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래도 정말 우리들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너무 많은 평등화 때문에 실력이 하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 문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정시 비중 확대 정부 방침 관련해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 과정 보셨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판단, 데이터에 대한 해석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뭔가 의견 수렴 과정이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정책 과정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정부의 정책 결정, 또 이것을 논의하는 정치권과 국회에서 어느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박수영 대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정시 확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로 이것이 지금 입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작년 공론화 과정이 그대로 그냥 묻히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 다시 정시 확대에 대한 필요성들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다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인데요. 이것이 내년 총선을 위한, 그러니까 지난 작년의 공론화 과정도 참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전에 이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권한으로 그렇게 30%로 권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정치권에서 정말 다 여야가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법제화까지 정시 50% 이상까지 법제화를 하겠다고 지금 성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이 정쟁으로 삼지 말고, 이거는 교육 이 입시제도 문제는 지금 뭐 여러 통계자료,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보와 보수의 이런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남영주 회장. 네, 우리 교육의 과제가 자꾸 수시와 정시의 어떤 비율 문제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아이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추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입시 경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경쟁을 인정해 놓고 그 경쟁에 어떻게 쫓아가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임성호 대표. 고통을 해소해 주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안 보죠,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전국 모의고사 보죠. 근데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10번 보고 수시 원서를 내죠. 수시는 한 80% 지금 뽑고 있죠. 정시는 한 20%인데 겨우 넘어가는 숫자를 지금 현재 뽑고 있는데, 수능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본고사까지 15번 보죠. 어떻게 된 게 수능은 20%밖에 안 뽑는데 수능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상대평가 한 번 안 보다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시험의 쓰나미가 30회 정도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과 현상과 어떤 그 예측 자체가 좀 일치되는 방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율이 좀 잘못됐다라면은 급하게 그런 부분들부터 조정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경훈 소장. 네, 저는 이번 논쟁이 이제 지역적인 논쟁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계급의 대물림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관점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어느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한 제도가 가지고 있으면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흠없는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또 혼란을 최소화하고요. 또 교육은 정말로 또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 역할도 주문하면서 토론당당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